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Joy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봐요. Play and Joy. 플레인 조이 친구들 안녕. 조이예요.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도깨비 감투 이야기예요. 그럼 조이 동화장 시작해볼까요? 조이 야! 옛날 옛적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뚝 비가 쏟아지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오늘 비 안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왜 비가 쏟아지는 거야? 갑자기 내리던 비를 피해 달리던 나무꾼은 빈집 하나를 발견했어. 저기 있다! 나무꾼은 빈집으로 들어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 그러다 그만 깜빡 잠에 들었어. 그런데 그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은 허둥지둥 다락으로 숨었어. 그러곤 나무꾼이 몰래 문틈으로 보니 세상에 도깨비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오늘 밤 신나게 놀아보자.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빈집에서 놀다가 동틀 무렵에야 사라졌지. 살았다. 저게 뭐지? 아직 쓸만한 감투를 두고 갔네? 나무꾼은 땅에 떨어져 있는 도깨비 감투를 써보았어. 감투를 쓴 나무꾼은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지. 아니 이게 뭐야? 내 몸이 다 어디 간 거야? 세상에. 도깨비 감투를 쓰면 자기 모습이 없어졌다, 벗으면 다시 나타나는 거야. 이 감투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어. 나무꾼은 도깨비 감투를 쓰고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으로 갔어. 이리저리 기웃거리던 나무꾼은 욕심이 생겨 돈꾸러미를 들고 달아났지. 나는 이제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다음 날도 나무꾼은 도깨비 감투를 쓰고 시장으로 가서는 마구잡이로 훔쳤어.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이번에는 대장간을 기웃거렸어. 자, 여기에서 뭘 가져간다. 그런데 그때 도깨비 감투에 작은 불똥이 튀었어. 뭐야? 불이야, 불! 나무꾼은 호들갑을 떨며 불을 껐지만 이미 도깨비 감투에는 뻥 하고 구멍이 났지. 내 감투! 나무꾼은 감투에 난 구멍을 빨간 헝겊으로 기웠어. 다음날 동네에 빨간 헝겊이 이 집, 저 집 둥둥 떠다녔지. 떠다녀? 어머, 저거 보여요? 아니, 웬 헝겊이 동동 떠다녀? 어머나. 그러게. 수상한데? 수상하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와 빨간 헝겊을 잡았어. 잡았다! 이거 나요! 이게 뭐야? 사람이잖아? 이놈이 요 근래 물건을 다 훔쳐간 도둑놈이구나. 에라이 못된 놈아. 이놈이 그 못된 도둑놈이구만. 야, 이 못된 도둑놈아, 물건 다 가져와. 사람들은 나무꾼을 흠씬 두들겨 주었어. 잘못했습니다.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살았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 총각은 마을에서 심술궂기로 소문난 부잣집에서 머슴 일을 하며 살았지. 여기가 아직도 더럽잖아. 들어! 여기도 싹 다 청소해! 부잣집 영감은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고약해서 총각을 계속 몇 년째 부려먹기만 했어. 하지만 영감의 딸은 마음이 착해 아버지 몰래 총각을 챙겨주곤 했지. 온종일 굶었는데 이것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그러던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총각이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 이상하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대체 여기가 어디지? 해 지기 전에 들어가야 될 텐데. 길을 찾아 산속을 헤매던 총각은 토끼 2마리가 다투는 것을 보았어. 이건 내 거야. 아니야, 내 거라니까. 이리 줘. 총각은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어. 토끼들아, 무슨 일로 다투고 있니? 산신령님이 상으로 주신 이 조끼를 자꾸 자기 것이라고 우기잖아요. 아니에요. 산신령님이 저에게 주신 거라고요. 총각이 말려보라고 했지만 토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 그때 주먹밥이 있었지. 총각은 아가씨가 싸준 주먹밥을 꺼내며 말했어. 토끼들아, 배 많이 고프지? 우선 이 주먹밥부터 먹으렴.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 오랫동안 다투느라 배가 몹시 고팠던 토끼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 허겁지겁 주먹밥을 먹은 토끼들은 배가 불러서인지 어느새 마음이 눈 녹듯 풀어졌지. 너와 함께해서 받은 상이니까 자, 너가 먼저 입어봐. 아니야. 아까는 내가 더 미안했어. 네가 먼저 입어. 자, 그럼 너희가 화해했으니 난 이만 가봐야겠다. 앞으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렴. 그러자 토끼들이 조끼를 내밀며 말했어. 도련님, 이 조끼를 가져가세요. 뭐? 아니야. 아니야. 이 조끼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조끼예요. 단추를 모두 잠그면 하늘을 날 수 있고 반대로 단추를 하나씩 풀면 땅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상으로 받은 조끼를 내가 갖다니 그건 안 돼. 에이, 조끼가 있으면 또 다툴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대신에 꼭 필요할 때만 입으셔야 돼요. 총각은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토끼들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지. 그래, 고맙다. 그럼 내가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마. 산속에서 길을 잃었던 총각은 조끼를 입고 하늘을 날아 집으로 돌아갔어. 우와, 내가 날고 있잖아. 부잣집 영감은 마당에 내려온 총각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네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게냐? 총각은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영감에게 이야기했어. 그래? 그럼 비싼 값을 치러줄 테니 그 조끼를 내게 팔아라. 그건 안 됩니다, 영감님. 제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는걸요? 그렇다면 내가 이 집도 주고 내 막내딸과 결혼도 시켜주마. 그래도 안 됩니다, 영감님. 뭐? 에이! 이 조끼는 이제 내 거다. 총각에게 조끼를 빼앗아 입은 영감은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어. 그러자 영감의 몸이 하늘로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지. 잠깐만요, 영감님! 총각이 말렸지만 영감은 단추를 모두 채웠어.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내가 날고 있다고! 아버지! 부잣집 영감은 하늘 높이 높이 떠올라 점점 멀어졌어. 이제 다시 내려가 볼까? 하지만 땅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듣지 못한 영감은 다시 땅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어. 아이고, 이걸 어쩐다.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총각과 딸은 행여나 영감이 돌아올까 기다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욕심 많은 부잣집 영감님은 하늘을 계속 날아다니며 땅에 내려오지 못했대. 옛날 산골 마을에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있었어. 산신령님,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세요? 바로 저 버릇없는 녀석 때문에. 누구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마다 내가 있는 쪽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말인데, 호랑아. 왜요?
너가 가서 혼 좀 내주고 오너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 아휴, 네, 다녀올게요. 산신령에게 부탁을 받은 호랑이는 총각의 집으로 향하였어. 아휴, 난 호랑인데 말이지. 이 호랑이님 체면에 쓰레기나 버리지 말라고 혼내러 가야 된다니. 그때 총각이 또 문 밖으로 나와서 쓰레기를 버렸어. 옳지. 잘 걸렸다 이놈. 추워. 그래도 난 따뜻한 집이라도 있는데 저 산속에 사는 호랑이들은 추워서 어떡한다. 아니, 자기도 저렇게 추워서 벌벌 떨면서 날 걱정해주다니. 호랑이를 걱정하는 총각의 말에 호랑이는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산으로 돌아갔어. 그러곤 다음날 저녁이 되었지. 호랑이는 어제 혼내주지 못한 총각네 집을 다시 찾아갔어. 아니, 그 녀석 버릇을 고쳐주랬다니 그냥 와? 냉큼 가서 혼내주지 못할까? 아휴 참. 아니, 산신령님 왜 이렇게 화가 많으실까? 어제 보니까 참 착한 사람인 것 같던데. 호랑이가 총각의 집에 다다랐을 때 역시나 총각은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왔어. 아휴, 바람이 오늘 많이도 부네. 좋았어. 오늘은 내 기필코 혼내주겠다. 아휴, 난 추운 바람을 피할 따뜻한 집이라도 있지만 저 산속에 사는 호랑이는 얼마나 추울까?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다 있구만. 감동. 호랑이는 결국 총각을 혼내지 못한 채 산신령에게 갔어. 산신령님, 그 총각 마음씨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글쎄 자기도 추워서 벌벌 떨면서 제 걱정을 다 하더라니깐요. 그래서? 그 총각 보아하니 살림살이가 영 보잘것없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산신령님이 좀 도와주세요. 응?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에이, 도와주세요 산신령님. 제가 여태 산신령님 말 너무너무 잘 들었잖아요. 네, 제발요. 아유 그만. 에휴, 알았어. 그러면 저 가서 이거나 갖다 주고 오너라.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호랑이는 산신령에게 보자기를 받고선 총각이 나무를 하러 가는 길목에 떨어뜨려 놓을 생각이었어. 이쯤 떨어뜨리면 죽어가겠지. 온다. 자, 나무나 한번 베어볼까? 이게 뭐야? 웬 보자기? 잘됐다. 이걸로 찬바람이나 한번 막아볼까? 오, 멋진걸. 내 선물이야. 잘 살라고. 호랑이가 준 보자기를 들고 총각은 열심히 나무를 하기 시작했어. 그때 참새 2마리가 나무 위에 앉았지. 찍찍찍찍. 건넌 마을에 시집온 며느리 말이야. 그 방구쟁이 처녀가 시집을 갔었지. 그래. 시댁에서는 방구를 마음껏 못 껴서 병이 났대. 찍찍찍. 엄마, 정도껏 껴야지. 거기 며느리는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또 방구를 안 끼면 그렇게 병이 나나 보더라고. 찍찍찍. 어쩜 좋아. 깔깔깔 찍찍.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아무도 없는데. 말소리를 들은 총각은 주위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그때 나무 위에 앉아있는 참새 2마리를 발견했지. 설마 내가 지금 새들의 얘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말도 안 돼! 놀란 총각은 호랑이가 준 보자기를 벗어보았어. 그랬더니 글쎄 참새들의 짹짹짹 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야. 와, 이 보자기는 요술 보자기였어.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 참, 연마을 부잣집 외동딸 얘기 들었어? 다
다 죽어가게 생겼다며? 찍찍찍. 뭐? 다 죽어간다고? 아이고 그럼 듣고 말고. 그 집 대들보 밑에 살고 있는 100년 묵은 지네 때문에 병이 난 줄도 모르고 알아 누워있으니 찍찍찍찍. 그러니까 그 지네만 잡아 뜨거운 기름에 넣어 죽이면 병이 금방 나을 텐데 찍찍찍찍. 그러게 말이야. 에휴, 우리가 알려줄 수도 없고 진짜 불쌍해. 착한 아가씨인데. 내가 가서 구해줘야겠어. 참새들의 대화를 들은 총각은 목숨이 위험하다는 아가씨를 살리기 위해 옆마을 집으로 찾아갔어. 제가 따님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뭐? 자네가 정말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네,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먼저 사다리와 젓가락 한 쌍을 준비해 주시고요. 커다란 솥에 기름을 펄펄 끓여주세요. 알겠네. 네, 그리 하도록 하겠네. 총각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네를 잡기 시작했어. 아유, 놓쳤네. 잡았다 이놈. 총각은 지네를 잡아서 기름이 끓는 냄비에 집어 던졌어. 그러자 딸의 병이 다 나았지. 다 나은 것 같은데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아유, 얘야, 괜찮은 게냐? 아유, 정말 병을 고쳐주었구나. 딸아, 이리 와보거라. 여기 있는 이 총각이 너의 병을 고쳐주었다. 네? 어머나, 제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네, 사위. 뭘요, 장인어른. 그렇게 총각과 아가씨는 결혼하였고, 그 후에도 총각은 호랑이가 준 요술보자기로 새들의 말을 듣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숲속에 숲속의 왕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었어. 그때 손톱보다도 작은 일개미 한 마리가 호랑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 아니, 조그만 녀석은 뭐야? 왜 날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힘만 세고 동물들을 괴롭히긴 하는 호랑이를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개미의 콧방귀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 뭐야? 넌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 난 이 숲의 왕 호랑이라고! 호랑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무섭게 으르렁거렸어. 어머, 그렇게 큰 덩치로 겨우 그 정도 소리밖에 못 내는 거야? 엄청 우스운걸? 아니, 난 너같이 조그만 녀석은 이 발톱 하나라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무섭다 이거지? 좋아, 그럼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워들었어. 하지만 개미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바람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지. 호랑이는 화가 냈지만 개미는 헛발질을 하는 호랑이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 어때? 도저히 날 잡을 수가 없겠지? 내가 무섭지 않다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말고 어디 한번 덤벼봐. 그렇게 말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 좋아,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꼭 다시 만나. 너야말로 도망가면 안 돼. 호랑이는 손톱만한 곤충과 싸움을 한다는 것이 창피했지만 개미가 우쭐할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다음 날 호랑이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어. 약속 시간이 한창 지났는데 이 녀석은 왜 나타나질 않는 거야? 역시 내가 무서운 모양이지. 호랑이가 으쓱한 얼굴로 돌아가려 할 때였어. 저 멀리서 호랑이보다 훨씬 크고 새까만 동물들이 빠르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저게 뭐지? 아니, 이 숲에 나보다 큰 동물이 있단 말이야? 호랑이는 다시 한번 그 낯선 동물을 자세히 살펴봤어. 그것은 다름 아닌 개미떼였어.
개미 녀석. 큰 소리 치더니 내가 무서워서 친구들을 잔뜩 데려온 모양이지? 호랑이는 벌써 이기기라도 한 듯 웃음을 터뜨렸어. 그 순간 개미들은 순식간에 호랑이의 털 속으로 기어들어갔어. 이게 무슨 일이지? 개미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거야? 개미들은 호랑이의 털 속에서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호랑이를 간지럽혔어. 어때? 아직도 내가 발톱 하나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곤충 같아? 아니야! 아니라고! 숲의 왕이라면 동물들을 돕고 보살필 줄 알아야지. 힘만 믿고 함부로 동물들을 잡아먹고 괴롭혀서야 되겠어? 결국 호랑이는 가려움을 참지 못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 큰 덩치와 힘만 믿고 으스대던 호랑이가 조그마한 개미에게 된통 당하고 만 것이지. 그 후 호랑이는 동물들 앞에서 더 이상 큰 소리를 치거나 괴롭히지 않았대. 옛날 옛적 한 나그네가 먼 길을 가고 있었어. 숲속을 지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지? 호랑이 소리 같기도 하고. 나그네가 조심조심 그곳에 가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는 거야. 나그네님, 제발 이 불쌍한 호랑이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꺼내만 주신다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여기서 꺼내만 주세요, 나그네님. 좋아, 내가 널 꺼내줄 테니 날 잡아먹으면 안 되네. 당연하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나그네님. 나그네는 그 말을 믿고 호랑이를 구해줬어.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하루 종일 저 깊고 좁은 구덩이 속에 갇혀 있었더니 배가 고픈데 널 잡아먹어야겠다. 응? 네 이놈! 내가 널 구해주었더니 약속을 어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약속은 무슨 약속? 이 몸이 지금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널 잡아먹어야겠어. 호랑이의 뻔뻔스러움에 나그네는 어이가 없었어. 마침 지나가던 황소에게 물었지. 황소야, 아니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속은 무슨 약속? 사람들은 우리 젖도 짜고 우리를 죽여 고기로 먹으니 믿을 수 없어.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거리며 길을 가고 있었어. 토끼야, 저기 내 말 좀 들어보거라. 아니 내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주었더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토끼는 나그네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러니까 호랑이님은 어디 있다고요? 참,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어? 내가 여기에 쏙 빠졌었다니까.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훌쩍 뛰어서 구덩이 속으로 다시 쏙 들어갔어. 여기에 빠졌었어. 나그네님, 이제 가던 길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위험한 약속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토끼야, 정말 고맙다. 나그네는 토끼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가던 길을 마저 갔어. 아유, 이게 뭔 일이야? 아이고, 선비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꺼내주세요. 선비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에 빠져 오랫동안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순돌이라는 바보가 살고 있었어. 순돌이는 매일 동네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지.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순돌이는 바보래요. 글자도 모른대요. 얘들아, 나 바보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놀자. 그 광경을 본 순돌이 엄마는 너무 속이 상했어. 우리 순돌이도 다른 애들처럼 글을 가르쳐야 할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는 순돌이가 영영 바보가 될까봐 순돌이를 서당에 보내기로 했어. 순돌아, 너도 이제부터 서당에 다니도록 해라. 어머니, 서당이란요? 저는 글자도 못 읽는걸요? 아이고, 이 녀석아, 모르니까 배워야지. 서당에 가면 훈장님 말씀만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야. 순돌이는 그날 이후부터 서당에 다니게 되었어. 훈장님 말씀만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그랬지? 서당에 도착한 순돌이는 자리를 잡고 앉았어. 훈장님은 순돌이 앞에 책을 척 펴놓았지. 얘야, 하늘 천하여라. 얘야, 하늘 천하여라. 그러자 훈장님이 다시 말했어. 하늘 천만하여라. 오호, 하늘 천만하여라. 훈장님은 순돌이가 장난치는 줄 알고 벌컥 화를 냈어. 예끼 이놈! 하여라 소리는 빼렸다. 예끼 이놈, 하여라 소리는 빼냈다. 훈장님은 더욱더 화가 났지. 야 이놈아! 하여라 소리는 따라하지 말아라. 아, 이놈이 하여라 소리는 따라하지 말아라. 너무 화가 난 훈장님은 회초리를 들고 크게 소리쳤어.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을 보겠나? 훈장님을 따라 소리치던 순돌이가 이번에는 회초리까지 빼앗아 훈장님을 철썩 때리는 거야. 아이고, 사람 살려라 이놈! 아유! 훈장님은 너무 화가 나 가슴을 쾅쾅 치며 눈물을 흘렸어. 한편 아들을 서당에 보내놓고 걱정이 된 순돌이 엄마는 살금살금 서당에 가보기로 했어.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순돌이가 회초리로 철썩 훈장님을 때리고 있는 거야. 훈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녀석을 용서해 주세요. 순돌이 엄마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 아이,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훈장님을 따라한 것뿐이라고요. 이 말을 들은 동네 아이들은 모두 깔깔깔 웃었고 창피해진 순돌이 엄마는 순돌이를 데리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수다쟁이 부인이 살았어. 수다쟁이 부인은 말이 많고 동네방네 소문내기를 좋아했지. 아니 글쎄, 옆집에 사는 김씨 부인 방귀 뀌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린다니까. 정말. 아랫마을에 이사 온 부인은 강아지만 보면 아주 주랭랑을 친다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는 수다쟁이 부인을 좋아하지 않았지. 결국 마을 사람들은 부인의 집에 찾아갔어. 무슨 일이세요? 나는 그쪽 부인 때문에 시끄러워서 아주 살 수가 없어요. 아유, 도대체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다쟁이 부인을 둔 남편의 마음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데 눈앞에 번쩍이는 것이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번쩍거리는 것은 다름 아닌 금덩이였어. 어머 세상에, 금덩이잖아. 어머,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머,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어. 수다쟁이 아내를 생각하자 남편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분명히 금덩이를 가지고 가면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닐 텐데, 그러면 분명 금덩이로 도둑 맞을 텐데, 어떡하면 좋지? 한참을 고민하는데 남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 남편은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꺼내 먹었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때 남편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다급한 듯 부인을 불렀어. 부인! 어머, 네? 무슨 일이에요, 여보?
그게 내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를 봤다오. 뭐라고요?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라고요? 그렇다니까. 나무에 이만한 주먹밥이 주렁주렁 열렸어. 얼른 빨리 가보자고. 부인은 남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정말 주먹밥이 열린 나무가 보였어. 수다쟁이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 부인은 쌀쌀같이 마을로 달려갔어. 저기 산에 주먹밥이 열린 나무가 있어요. 주먹밥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라고요. 빨리. 수다쟁이 부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으로 올라갔어. 하지만 어디에도 주먹밥이 열린 나무는 없었지. 뭐야? 아니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나서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실 주먹밥 나무는 남편이 아내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 만든 것이었지.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부인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산에서 주운 금덩이를 보여줬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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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정말 이 금덩이를 그 산에서 주운 거예요? 그렇다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것이니 꼭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씁시다. 하지만 아내는 크게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남편이 금덩이를 주웠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어. 뭐? 이번엔 금덩이라고?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을 사람들은 수다쟁이 부인의 말을 믿지 않았어. 오히려 거짓말까지 한다며 부인을 비웃었지. 아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풀이 잔뜩 죽어 집으로 돌아왔어. 그제야 남편은 지금까지 일을 사실대로 말해주었어. 그날 이후 수다쟁이 부인은 더 이상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금덩이를 팔아 다른 사람을 도우며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 배가 몹시 고픈 여우 한 마리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어. 힘들어.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서 더는 못 가겠어. 먹을 게 어디 없나? 여우는 주위를 살펴보다가 포도덩굴을 발견했어. 포도잖아! 배고픈 참에 잘 됐다! 그럼 어디 한번? 포도밭에는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 아마 내 날리지 않고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여우는 포도를 따려고 팔을 쭉 뻗었어. 팔을 뻗어도 닿지 않자 여우는 온 힘을 다해 뛰었지. 하지만 포도송이에는 닿지 않았어. 왜 이렇게 높게 달린 거야? 손이 닿질 않잖아. 가만히 있어보자. 저쪽이 더 낮은가? 포도송이가 너무 높이 있어서 따먹을 수가 없었어. 이걸 어쩌지? 너무 배고파. 너무 먹고 싶다.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여우는 있는 힘을 다해 팔을 쭉 뻗으며 발돋움을 했어. 하지만 여전히 포도송이에 닿지 않았지. 오히려 계속 넘어지기만 했어. 아파. 포도 먹으려다가 대체 이게 무슨 꼴이라? 이까지 포도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분명 저 포도는 엄청 실 거야. 저런 신 포도는 안 먹는 게 100배 1000배 낫다고. 여우는 포도가 먹음직스럽고 달 것이라고 생각해 따먹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는 포도를 보자 맛없는 신포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친구들은 여우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래. 옛날 어느 바닷가 근처에 아내와 어부가 살고 있었어. 어부는 매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지만
아내는 그런 어부를 못마땅해 했지. 이 지저분한 집구석 좀 봐. 여보, 제가 매일매일 청소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어부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는 불평만 늘어났지. 어부가 운이 좋게 물고기 2마리를 잡아오면 아내는 3마리를 원했고, 어부가 망고를 따오면 아내는 복숭아가 먹고 싶다고 했지. 복숭아 가져와야죠, 복숭아! 여보, 대체 내가 뭘 해야 당신이 행복해지겠어? 이 냄새나는 집에서 벗어난다면 그때 행복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부는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를 시작했어. 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몇 시간이 흘렀고 어부는 지치고 말았지. 오늘 먹을 건 풀밖에 없겠구만. 응? 잠깐만. 뭔가 잡혔나 본데? 어부는 양손으로 낚싯대를 꽉 쥐고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어. 와, 꽤 무거운데? 와, 엄청 큰 놈인가 봐. 마침내 어부는 낚싯바늘을 들어올렸고, 놀랍게도 어부에게 잡힌 건 몸이 화려하게 빛나는 가자미였어. 응? 이게 뭐야? 가자미잖아.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웠지? 아니에요. 어부 아저씨, 제가 다른 물고기보다 무거운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나한테 말을 한 건가? 전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전 마법에 걸린 왕자예요. 제발 절 살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나도 말하는 물고기를 잡아갈 생각은 없단다. 어서 가보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바다에 다시 놔뒀고 아내에게 이 가자미에 대해 말할 생각에 잔뜩 신이 났어. 어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물고기 못 잡은 거야? 아니, 내가 가자미를 잡았는데 그 가자미가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마법에 걸린 왕자라고 했어. 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려달라고 계속 빌어서 바다에 다시 놔줬지. 네? 아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린 가난뱅이에다가 쫄쫄 굶고 있는데 더 나은 집을 달라고 했어야죠. 응? 물고기가 집을 어떻게 줘? 그런 거 못해. 전 예쁜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그 물고기는 당신이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빨리 돌아가서 당장 예쁜 집을 달라고 해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어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자미가 물 위로 올라왔어. 응? 어부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는구나. 내 아내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니? 부인 소원이 뭔데요? 좋은 집에 살고 싶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돌아가보세요. 소원은 이루어드렸어요. 어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어부의 집은 정말 근사하고 좋은 집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여보, 이것 좀 봐요. 이 집은 정말 훨씬 크고 깨끗해요. 그래, 벽난로까지 있는걸? 정말 근사하다. 이제 행복하지? 우리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살자. 영원히? 그건 좀 두고 보고 어서 식사하고 잠이나 잡시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벌써 일어난 아내는 어부를 깨우며 말했어. 여보, 일어나봐요, 얼른. 무슨 일이야? 있잖아요. 이 집은 저희한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저는 궁전에 사는 여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 마법의 물고기한테 가가지고 궁전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뭐라고? 아니, 왜 왕비가 되고 싶은데? 우린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건 제가 알아서 결정해요.
어서 그 마법의 물고기한테 가서 절 여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어부 아저씨 또 오셨네요? 어쩐 일이세요?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는구나. 궁전에 살고 있는 여왕이 되고 싶대. 잠시만 기다리세요. 돌아가 보세요. 소원은 이루어드렸어요. 어부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커다란 궁전이 있었지. 어부는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어. 이제 여왕이 됐구려. 그래요. 이제 난 여왕이에요. 이제 우리 삶이 정말 근사하고 행복하지? 아니, 여왕이 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전 신이 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마법의 물고기가 당신을 신으로 만들 순 없어. 그건 절대 불가능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어서 마법의 물고기한테 가서 날 신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어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바다로 향했어.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어부 아저씨, 이번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내가 이번에도 원하는 게 있더구나. 그게 뭔데요? 아내가 이번에는 신이 되고 싶대. 잠시만 기다리세요. 돌아가 보세요.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어부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지. 이번엔 또 우리 아내를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군. 빨리 가봐야겠어. 뭐지? 어디 갔지? 궁전에 있어야 할 아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아내를 이리 찾고 저리 찾다 지친 어부는 다시 바다로 달려갔지. 마법의 물고기야, 내 말 들리니? 제발 돌아와. 무슨 일이세요? 대체 내 아내를 어떻게 했어? 신이 되고 싶다고 했지만 세상에 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게 됐어요. 안 돼. 다시 내 아내를 돌려주면 안 되겠니? 소원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 지금까지 난 내 아내의 소원만 빌었어. 그치만 난 너의 목숨을 구해줬으니 이번엔 내 소원도 들어줘. 그렇긴 하네요. 뭘 원하시는데요? 내 아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돌아가 보세요. 어부 아저씨의 소원도 이루어드렸어요. 어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랐지. 자신의 작고 초라한 오두막 앞에 아내가 서 있는 거야. 여보, 돌아왔구려. 여보, 궁전이나 왕관은 행복과는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어부와 그의 아내는 단 하루도 굶는 날이 없었고 아내는 행복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지. 그리고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에 삼형제를 둔 한 아버지가 있었어.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시기 전 삼형제를 불러 모아 유언을 남겼어. 얘들아, 내가 죽거든 재산은 꼭 다 같이 나눠 가져라. 네, 아버지 물론이죠. 하지만 욕심 많은 두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 너도 이제 어른이니 앞으로는 네 혼자 힘으로 살도록 해라. 하지만 형님 말 못 알아들었냐? 당장 이 마을 떠나! 두 형은 막내에게 재산을 나눠주는커녕 오히려 마을에서 내쫓기까지 했지. 형님들. 막내는 할 수 없이 집을 떠났고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어. 그러다 어느 냇가에 이르렀지.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그때였어. 늙은 노인 한 명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가왔어. 아이고, 이런 시내를 건너야 하다니 큰일이구만.
영감님, 저도 막 시내를 건너려던 참인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휴, 힘들 텐데 괜찮겠나 젊은이? 에이, 그럼요. 어서 같이 가시죠.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고맙네 젊은이. 막내는 영감님을 부축해서 냇가를 건넜고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지. 노인은 착한 마음씨를 가진 막내가 마음에 들었어. 정말 고맙네 젊은이. 자네는 집이 어딘가? 사실 저는 집이 없습니다. 아휴, 그럼 우리 집에서 나와 같이 살지 않겠나?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영감님. 그날부터 막내는 영감님 집에서 살게 되었고 영감님을 도와 열심히 일했어.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영감님은 막내를 불러 말했어. 이보게, 난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네. 자네도 다시 세상에 나가 사는 게 어떻겠나? 영감님. 그리고 내 이거는 작별 선물로 주는 것이니 잘 가지고 가게. 고맙습니다, 영감님. 영감님은 막내에게 돗자리 한 장과 바가지 한 개, 젓가락 한 쌍을 주었어. 막내는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어.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막내는 영감님이 준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잠이 들었어. 잠시 후 잠에서 깬 막내는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난 분명 돗자리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배고파. 어리둥절한 막내는 배가 고파 부엌으로 찾아갔어. 하지만 어디에도 음식은 보이지 않았지. 아무것도 없네.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막내가 영감님이 준 바가지로 물을 푸자 순식간에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 아니, 이럴 수가. 어디 한번 먹어볼까? 막내는 영감님이 주신 젓가락을 꺼냈어. 그러자 갑자기 하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 주인님,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세요. 우와, 이건 틀림없이 영감님이 내게 준 보물이야. 얼른 형님들에게 날려야겠다. 막내는 기뻐할 형들을 생각하며 고향으로 달려갔지. 형님들! 형님들! 누구야? 형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네가 누군데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거야? 어서 다시 마을을 떠나! 형님, 접니다. 저 막내예요. 형님이라니. 나도 너 같은 거지를 동생으로 둔 적 없으니 당장 저리 가! 형님들은 콧방귀를 끼며 집으로 들어갔고 결국 막내는 집을 뒤로 한 채 마을 기슭에 도착했어. 그때 막내가 돗자리를 펴자 다시 멋진 기와집이 생겼어. 막내는 바가지로 음식을 차리고 젓가락을 꺼내서 하인도 불러냈지. 여보라, 지금 당장 마을로 가서 내 형님들을 모셔오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형님들을 막내의 기와집으로 데려왔어. 어서 오십시오, 형님들. 아니, 이게 뭐야? 정말 여기가 네 집이란 말이야? 에이, 그럼요. 제가 형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으니 얼른 안으로 들어가시죠. 형님들은 어리둥절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안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한가득 있었지. 형님들, 맛있게 드세요. 우린 널 쫓아내기만 했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막내야. 아니에요, 형님.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막내야. 우리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내자꾸나. 그날 이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 형들은 반성을 하며 막내를 도와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와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았어. 어느 날 배가 고팠던 한 할아버지가 부자 영감의 집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왔어.
저기 혹시 집에 누구 있어? 리슈! 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혹시 밥 좀 얻어 먹을 수 없을까요? 아니 놓친 내가 당신 줄 밥이 어딨어? 그건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썩 꺼져! 부자 영감에게 쫓겨난 할아버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착한 농부의 집 근처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 집 밖으로 나오던 착한 농부는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했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착한 농부는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 없는 곡식을 모두 털어 죽을 만들어 먹이고는 밤새 잠도 안 자고 정성껏 돌봐주었지. 정말 고맙소. 내가 가진 것이라곤 이 맷돌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맷돌을 주고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 다음 날 착한 농부는 할아버지가 주고 간 맷돌을 슬슬 돌려보면서 혼잣말을 했지. 이 맷돌에서 쌀이나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맷돌에서 정말로 쌀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착한 농부가 맷돌을 돌리면서 옷 나와라 하면 옷이 나오고 옷 나와라 돈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오는 거야. 돈 나와라! 이게 바로 요술 맷돌이구나. 난 이제 부자야. 아유, 경사났네, 경사났어. 요술 맷돌 덕분에 부자가 된 착한 농부는 마을에서 큰 잔치를 벌였어. 한편 부자가 된 농부의 소문을 듣고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착한 농부 집에 찾아갔지. 이게 요술 맷돌이구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나 혼자만 써야겠다. 부자 영감은 맷돌을 안고 멀리 도망갔어. 아무도 찾지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났지. 자, 어디 한번 돌려볼까? 옳지. 소금이 좋겠다. 수리수리 소금 나와라. 소금 나와라. 그러자 돈보다 귀하고 쌀보다 비싼 소금이 줄줄 흘러나왔고 조그만 배에 소금이 점점 쌀방울처럼 쌓이기 이게 왜 소금이야? 난 이제 부자다. 부자 영감은 맷돌을 쉬지 않고 계속 돌렸어. 그러다 배가 점점 쌓인 소금의 무게를 못 이겨 그만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지. 지금도 바닷속에선 맷돌이 팽글팽글 돌면서 소금이 나오고 있고 맷돌에서 나오는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짠 거래. 친구들, 오늘 조이가 들려준 요술 맷돌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은 여기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플레이 앤 조이 채널로 들어가면은 더욱더 재밌는 영상이 많대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알림 버튼 누르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조이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